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김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테크데이즈 토요 세미나가 6회가 됐습니다. 6번이라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반년 됐다는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웹 기술의 주류 ASP.NET 그 전설을 다시 만나다 이렇게 좀 긴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사실은 웹 기술의 주류가 되고 싶은 ASP.NET이죠. 그리고 그 전설을 다시 만나다는 사실 노땅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SP.NET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보셨던 그런 노땅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요거 이제 저희 테크데이즈 미니 토요 세미나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복잡하게 찾으실 필요 없고요. 검색해서 그냥 테크데이즈라고 치시면 저희 쪽 그 페이스북 그룹이 바로 찾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색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이게 공유 그룹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액셉트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들어오게 되는데 어려운 말로는 휴먼 오토매틱스, 조금 쉬운 말로는 사람이, 더 쉬운 말로는 노가다로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자료 공유 저희가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서 했던 내용들 다 공유 드리고요. 그리고 발표자 인터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피커분들 모시고 발표 이전에 인터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업계 소식이나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 동영상 링크도 제공을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저번에 했던 내용들 전부 다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서요.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데이즈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 Q&A 같은 것들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션 하시다가 들으시다가 혹시 이런 거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놓쳤다 그러면 이 페이스북 그룹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키노트 세션을 맡았는데요. ASP.NET 중심으로 한 히스토리하고 발전 방향 이런 거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ASP.NET이죠, 그죠?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스캇 구슬리라는 친구인데 ASP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ASP가 거의 1996년에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횟수로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 스캇 구슬리라는 양반이 ASP.NET 계속해서 꾸준히 만드시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기술이 상당히 성공적인 기술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지위로 올라가셨죠. 아마 뉴스를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애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애저 하시고 또 밖에 나가시면 오늘도 아마 애저 부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쉬는 시간에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언어들에 관해서 좀 조사를 해본 겁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w3tex.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좀 빌어왔습니다. 잘 보시면 PHP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근데 저 수치를 사실은 제가 CMS 가로 열고 PHP랑 합하면 PHP입니다. 두 개 합하면 거의 한 80%가량이 사실은 PHP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렇게 CMS와 PHP라고 분리한 이유는 뭐냐면 PHP에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게 많죠. 어떤 게 있나요? 워드프레스, 드루팔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PHP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다기보다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PHP를 쓴 거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PHP가 한 51%가 되고요. 그리고 PHP에 CMS를 쓰는 것들이 한 28%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ASP.NET은 17% 정도의 개발자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쓰시고 계십니다.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자바가 잘 안 보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한 3% 정도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바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바를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수치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기타 등등에 들어가네요. ASP.NET 역사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P 자체는 이미 96년도 정도에 나왔죠. 그 이전에도 사실은 PHP 관련 기술들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ASP.NET이 출시되고 한 6년여 만에 저희가 이제 ASP.NET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고요. 거기 핵심 기술로 웹폼이라는 걸 개발을 했었죠. 그리고 2009년 오면서 MVC 모형이 나왔고 2010년, 12년에 걸쳐서 MVC 3, 4, 지금에서 5, 5.1까지 아마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시그널 R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뭐랄까요,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도 만들어놨죠. 그래서 상당히 ASP.NET은 뭐 근자에 들어서 보시면 굉장히 빨리 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또 업데이트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ASP.NET은 크게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쪼갠다 그러면 하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이겠죠. 사이트를 개발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웹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라고 불리는 쪽에 있는 4개의 필라들은 전부 다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웹폼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웹페이지, 뭐 싱글 페이지 앱, 그리고 MVC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웹페이지를 어떻게 내가 만들겠느냐는 기술적인 모델인 거죠. 서비스 쪽에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웹이란 기술을 쓰긴 씁니다.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거나 혹은 뭐 그 위에 마크업, 제이슨 등등을 쓰지만 이것은 사실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은 아니고요. 웹이라는 프로토콜을 근간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화면에 보이거나 하진 않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어플리케이션과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이 통신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한 3가지만 탁 짚어볼 생각입니다. ASP뿐만 아니라요. 웹과 관련된 큰 변화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보조를 맞춰서 한 3가지 형태로 ASP.NET의 미래를 계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픈소스입니다. 웹 기술이라는 것은 뭐 시장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을 뿐더러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오픈소스가 되었을 때 가치를 좀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P.NET과 관련된 거의 95% 소스 코드는 여러분의 예상과는 달리 오픈소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ASP.NET 특정 모듈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 아주 디테일 알고 싶다 그러시면 오픈소스를 받으셔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링크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밴드 디벨롭먼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ASP.NET은 주로 .NET 프레임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고 .NET 프레임워크가 배포될 때마다 ASP.NET의 새 버전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NET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제품이 보면 뭐 2년 단위 혹은 뭐 1년 반 단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NET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새 버전이 나오고요. 또 ASP.NET도 그에 맞추어서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웹이라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1년 반, 2년은 너무 긴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NET과 ASP.NET을 분리했습니다. 분리해서 다른 엔지니어로 둡니다. .NET은 .NET대로 개발을 하고 ASP.NET은 ASP.NET대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 ASP.NET의 개발 주기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래서 뉴 피처가 새로 추가되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새로운 버전이 거의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1월까지 굉장히 많은 릴리즈들이 사실 나왔고 MVC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5.1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은요. Small and Lightweight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ASP가 만들어지고 ASP.NET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는 별 기능이 많이 없었죠. 사실 별 기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ASP.NET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가집니다.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들 굉장히 디테일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요. 그 각각의 자기들의 요소들을 끼워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심플하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각광받는 기술이 뭐 Node.js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굉장히 간편하게. 근데 ASP.NET도 마찬가지로 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인데요. 제가 URL 2개를 적어놨습니다. 적지 마십시오. 자료는 공유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이트는 뭐냐면 둘 다 GitHub죠? GitHub가 무슨 사이트인지는 아시죠? 그죠?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P.NET -MVC, ASP.NET, 웹스택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에 ASP.NET MVC, 웹 API, 웹 페이지스 이런 등의 소스가 그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스를 이렇게 수정하시는 권한을 얻거나 컨트리뷰터가 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이 소스를 받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요. 아까 ASP.NET에 여러 기술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시그널 R은 좀 독립되어서 GitHub에 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스를 보시고 싶을 때는 조 사이트를 방문하셔가지고 정말 내용을 받아서 컴파일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빌드 하시면 쫙 만들어집니다. ASP.NET에서 내가 빌드하는 재미를 또 얻으실 수 있겠죠. 다음은 아웃 오브 밴드 디벨롭인데요. 한번 보시죠. 2012년 9월에 ASP.NET 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이니까 불과 한 6개월이죠. 그 사이에 다시 ASP.NET 업데이트 됐고요. 또 2013년 10월에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계속 보시죠. 2014년 2월에 또 오픈이 됐고요. 또 2014년 미드위어, 그러니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또 다시 업데이트가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단위로 ASP.NET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실 때는 좀 내가 하는 게 올드했다 그러면은 우리 www.asp.net 사이트 가보시면 새로운 피처나 새로운 릴리즈에 대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툴 중에 하나가 이제 웹 에센셜이라는 툴인데요. 이 툴은 더 놀랍습니다. 이 툴은요, 2주마다 한 번씩 릴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툴의 툴링과 관련돼서는 이 웹 에센셜과 관련된 부분을 쓰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거의 뭐 2주 단위로 계속해서 리엔지니어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몰 앤 라이트웨이트 보시죠.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 달에도 이걸 한번 장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통신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의 기술 스택을 한 5단계로 쪼갭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프레젠테이션 로직이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있고요.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피지컬 데이터에 관한 매니지먼트, 이렇게 한 5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웹이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는 단순히 HTML이란 스태틱한 정보만을 브라우저로 보내서 브라우저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만 했죠. 그것이 전형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와 다이나믹 HTML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HTML을 살짝 바꿨죠, 우리가.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로직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로직인데, 어플리케이션 로직은 사실은 전형적인 웹 서버 사이드에서 수행되는 기술이죠. 그렇죠? 비즈니스 로직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수행한다? 잘은 이해가 안 되지죠. 그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HTML5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어플리케이션 로직들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툴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씹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영화 예매할 때 그 롯데시네마 이런 데 가보시나요? 롯데시네마 가보시면 롯데시네마의 페이지는요, 거의 싱글 웹 페이지입니다. 하나의 페이지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그 예매를 하면서 페이지가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웹 서버에서 정보를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구현을 시키고 정말 필요할 때만 서버로 가는 거죠. 그럼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웹 서버의 부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매번 우리가 웹페이지에 갔다가 동적으로 생성된 페이지를 갖고 오는 경우에는 웹 서버가 계속해서 리퀘스트에 시달리게 되겠죠. 페이지 전환할 때마다 리퀘스트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클라이언트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버에서 동적으로 뭔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스태틱한 데이터만 내려주고 알아서 수행이 되다가 정말 필요할 때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웹이라는 기술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아주 센트럴라이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웹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웹 서버에 계속 요청을 끊임없이 보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내려주게 되면 웹 서버의 부하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으로 소스 코드가 소스라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내려가니까 웹 서버 측에서는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웹 서버가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해지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던 그 웹 서버가 더 이상 그만큼의 기능 세트들이 별로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단순하게 리턴해 줄 수 있는 구조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스몰 앤 라이트웨이트 형태의 웹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TML5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리퀘스트와 리절트와 관련된 것조차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내려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스몰 앤 라이트웨이트는 왜 나왔냐는 딱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요. 결국은 뭔가 동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서버 제너레이티드, 서버에서 만들어지는 시대에서 이제는 generated from client side,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동적으로 뭔가를 제너레이션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론트엔드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상당히 시장에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도대체 스몰 앤 라이트웨이트 웹 서버와 관련돼서 무슨 기술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냐 좀 살펴보시죠. 그 OWIN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픈 웹 인터페이스 포 .net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루비를 아마 개발해 보신 분이라면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ACK라고 있습니다. 루비 웹 서버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루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뭐 여러 형태의 OS나 여러 형태의 웹 서버에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웹 서버하고 루비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정형화된 통신 규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루비 개발자들은 웹 서버가 루비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역으로 루비 어플리케이션은 그 결과로 웹 서버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마라는 규격을 만들었어요. 그 렉인데 단넷 개발자들이 이 렉을 또 유심히 본 거죠. 봤더니 모양이 괜찮아요. 그래서 렉을 가져와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그 오픈 웹 인터페이스 포 .net이라는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그 스펙은 뭔가 문서입니다. 그죠? 한번 보시죠. 그래서 잠깐 URL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owin.org인데요. 예, owin이라는 사이트고요. URL은 좀 키워드릴까요? URL은 잠깐 더. 예, owin.org입니다. 이름 그대로. 들어가 보시면 이 owin과 관련된 스펙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 뭐 스펙이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걸 스크롤 좀 해볼까요? 예, 스크롤 해보면 별로 많지 않죠. 끝입니다. 예,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죠? 스펙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죠. 무슨 얘기냐 보면 슬라이드로 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스펙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한 건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 이 단넷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좀 여러 군데에서 쓰고 싶은데 IIS 이외에 리눅스에도 한번 쓰고 싶고 또는 뭐 sunOS도 한번 써보고 싶고 그런데 표준화된 통신 규격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owin이라는 커뮤니티가 드라이브하는 형태의 스펙이 만들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쳐다봤을 때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owin이라는 규격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타나입니다. 그래서 카타나는 owin의 구현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owin의 스펙뿐만 아니라 스펙을 아우르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들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owin은 그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한 4단계로 이렇게 쪼개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단에는 호스트라고 불리는데요. 이건 뭐냐면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그 IIS에서 만약에 웹 어플리케이션 수행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수행되는지 아세요? W3, WP.exe 그 프로세스가 올라오죠.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호스트 프로세스는요. 그리고 서버는 뭐냐면 웹 서버는 80 포트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잖아요. 80 포트에 바인딩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IIS는 보통 커널 레벨에서 드라이버가 수행되면서 80 포트를 바인딩 시키고 있죠. 그죠? W3, SVC 뭐 이런 거죠. 그죠? 바인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웨어는 뭐냐? 전형적으로 이제 ASP 단위 어플리케이션에서 system.web.dll이 해주는 역할들이 이 미들웨어에 속합니다. 만약에 owin이라 그러면 owin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이 만든 코드가 올라가는 구조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owin은 이 서버 레이어와 미들웨어 사이의 통신 규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win은 또 호스트, 서버, 미들웨어에 관한 독립된 형태의 모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모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owin이 뭐 간단하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단순해졌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쓴다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갔겠죠, 그죠?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일단 C샵에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좀 선택을 해보고요. 여기다가 tech-days mini라고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만들어보죠. 예, 그런 다음에 뭐 디폴트로 만들어주는 클래스는 지워버리고요. 레퍼런스에다가 누겟 아시죠? 그죠? 프로젝트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누겟으로 들어가셔서 owin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아직도 누겟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들은 뭐 복사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선택하시면 레퍼런스 다 추가되죠. 디펜던시까지 다 확인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예, 그런 다음에요. add해서 new item을 선택하고 오윈이 구동될 수 있는 스타트 페이지를 스타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up 예,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잘 안 보시겠죠? 여기다 이제 코드를 좀 쓸 건데요. 뭘 쓸 거냐면 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뭐 헬로 월드 한번 찍어 보죠. 여러분의 생각상 그 HTTP 웹 서버를 구성할 때 헬로 월드를 찍는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하실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한번 그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오윈의 구조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건 오는 게 뭐냐면 펑션 꺽쇠 오윈 컨텍스트 콤마 태스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요? 리턴 타입이 태스크죠. 매개 변수는 앞쪽에 있는 저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람다 익스프레션을 한번 써볼게요. 오윈 컨텍스트. 네, 잘못 썼죠. 오윈 컨텍스트로 컨텍스트를 받아서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컨텍스트에 뭐가 오냐면 리퀘스트와 관련된 일반 정보들이 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context.response.write async 가로 열고 여기 이제 출력해야 될 스트링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encoding.utf-8에 getBytes 가로 열고 hello world. 그래도 웹이니까 h1 슬래시 h1 이렇게 쓰시죠. 노드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드로 헬로 월드를 찍으면 어느 정도 코드를 하셔야 되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컴파일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 DLL을요 그냥 편의상 다른 데로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cd라이브에 빈 CD가 아니죠. 카피죠. 그죠? 카피 해서 금방 이제 만들어낸 DLL을 그냥 복사를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웹 서버처럼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요. 호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 밑에 나온 게 5000 포트에 포트 로컬호스트에 지금 바인딩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로컬호스트에 5000. 예, 이러면 헬로 월드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코드의 양을 보면 예, 제가 뭐 단락 한 줄밖에 안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경량화된 형태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을 이 오윈과 카타나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노드.js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이고 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같은 랭귀지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ASP.NET과 관련된 기술을 확장을 해서요. 좀 더 쉽고 좀 더 빠른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은 제가 owinhost.exe를 이용해서 DLL을 로드에 수행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IIS를 이용해서 호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dd 하셔가지고 제가 그까지만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을 이용해서 techdays mini 뭐 IIS 이렇게 하죠. IIS. IIS. 저희 좀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냥 MPT로 하고요. 레퍼런스를 할 때는 이 레퍼런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윈 해서 관련된 것들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똑같이 추가를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new item 해서요. 디폴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죠. index.html 이렇게 만들고요.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을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뭘 하고 있는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system.webserver 모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러가 났네요. 네, 찍히죠. 그래서 헬로 월드라고 이건 이제 웹 서버에서 IIS를 대체한 IIS 익스프레스에서 아까 5인으로 개발된 DLL을 불러다가 호스팅한 구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로컬에서 수행된다는 것은 또 이걸 그대로 그냥 배포를 해서요. 퍼블리시 해보죠. 윈도우 애저에 보시면은 그 윈도우 애저 웹사이트라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하신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에서 바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뉴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테크 데이즈 미니 IIS 이렇게 입력해보죠. 예, 이름은 괜찮다 그러고요. 지역이 최근에 일본 쪽에 2군데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굉장히 좋겠죠. 예전에 홍콩하고 싱가포르 정도를 저희가 썼는데 일본이 좀 추가됐습니다.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한번 보죠.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테크데이즈 미니 IIS라는 그 URL이 만들어지고 일본 서부 쪽에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놓은 과정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포를 해보죠. 퍼블리시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임포트를 테크데이즈 미니 IIS 선택을 하고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관련 정보도 좀 나오고요. 퍼블리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을 일본 서부에 있는 윈도우 애저 데이터 센터에 보내고 그것을 호스팅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주는 거죠. 예, 테크데이즈 미니 IIS.애저 웹사이트 안내. 이건 CNAM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윈도우 애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달 정도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입을 해보니까 가입 절차에서 액티브엑스가 무작위 설치되더라고요. 근데 액티브엑스 설치하는 거 귀찮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윈도우 애저 부스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거나 혹시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가셔서 직접 신청을 하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뭐 계정을 새로 만드시면 되겠죠.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드는 뭐 살펴봤고요. 또 헬리오스라는 재미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IIS가 사실은 제가 5인 호스팅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ASP.NET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주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5인과 관련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라이트웨이트하게 호스팅할 수 있도록 차세대 ASP.NET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입니다. 그래서 헬리오스 같은 것도 지금 한번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시게 되면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system.web이라고 적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ASP.NET의 기존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인만 호스팅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략 뭐 33120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수인지 나오는데 실제 헬리오스라는 걸 쓰게 되면 5인을 호스팅했을 때 약 166%의 성능 향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사용률도 굉장히 놀랍죠, 그죠? 메모리 사용량도 거의 88% 이상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들은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 슬라이드는 여기서 끝났고요. 오늘 진행은 이렇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바로 1시간 10분 정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김태형 부장님께서 ASP.NET의 비동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돼서 왜 그걸 비동기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한 10분 쉬시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ASP.NET MVC의 뷰 구성 요소 개발과 관련된 얘기인데 주로 이제 재사용 가능한 컨트롤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예전에 이제 ASP.NET 쓰실 때는 서버 사이드 오브젝트, 서버 사이드 컨트롤링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MVC 오면서 어떻게 쓰느냐에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세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뷰를 구성하는 여러 기술들도 한 번씩 쭉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SP.NET의 웹폼과 관련돼서 여전히 웹폼 많이 쓰고 계시니까요. 웹폼과 관련돼서 저희가 최근에 추가되었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김경윤 책임께서 쫙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션 마무리, 세션 잘 들으시고요. 마지막에 경품도 꼭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도 좀 준비했습니다. TFS 책인데요. 오늘 발표자이신 송원성님께서 책을 한 권 주셨고 또 네 권은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 툴 세일즈 팀에서 네 권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션 진행하면서 아마 여러분한테 뭐 Q&A 하면서 나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인 김태형 부장님의 모시고 ASP.NET의 어싱크 프로그래밍 왜 어떻게라는 내용으로 한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